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향긋한 향으로 사랑받고 있는 깻잎은 여름철을 대표하는 쌈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무기질 함량이 높고 미용에 좋은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깻잎을 고를 때는 향이 강한 것이 좋고 줄기가 마르지 않고 짙은 녹색을 띠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깻잎에는 잔털이 많아서 이물질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만큼 식초물에 담근 후에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한 잔씩 떼어서 씻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의료,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가족이 함께 살더라도 각자의 일 때문에 같이 시간을 보내기란 쉽지 않은데요.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자녀의 결혼 등 가족 수와 일상의 변화 단계에서 반려동물을 새로운 가족으로 여기는 페팸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페팸족에게 반려동물은 무한한 신뢰와 의지 그리고 관심을 주는 대상이며 생활에 큰 활력을 주는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데요. 강아지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새와 물고기, 햄스터 등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이들은 반려동물을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여 건강한 펫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회사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플랫폼 개발 및 웹 에이전시 회사입니다. 신생 스타트업으로 저희는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플랫폼 하나하나가 세상의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공익이 되는 거니까요. 사용자의 편의성을 추구하면서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추구입니다. 이광현 대표는 도전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구상하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데요. 여기에 기술 운영과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정영태 연구소장과 회사의 재무거래를 관리하는 김모아 재무담당자를 비롯해 박채림 마케터와 박하은 디자이너, 차진우 백민재 개발자가 힘을 모아 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경험은 반려동물 종합 플랫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기능을 설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편리함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간편한 예약, 시스템과 안전한 결제 방식, 그리고 후기 및 평가의 기능을 고려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플랫폼은 반려동물의 생애 모든 주기를 함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종합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이 아파서 병원을 찾거나 반려동물의 털 정리를 위해 미용실을 알아볼 경우 플랫폼 내 지도 기능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들의 반응은 상당히 환영하고 있고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예약 및 검색이 쉽다는 부분이며 동물병원에 대한 후기 및 반려동물의 관리와 같은 정보를 좋아합니다. 특히 가장 반응이 좋은 부분은 이벤트를 활용하여 부담이 되는 진료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플랫폼 사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여 펫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을 자랑할 수 있는 반려일기와 반려 포토 기능이 제공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반려동물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부터 훈련 노하우, 반려동물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선보여 사용자들의 반려동물 관련 지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플랫폼을 통한 수익금 일부는 유기견 보호 활동에 기부하며 반려동물을 위한 뜻깊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다양한 범위의 반려동물 친화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시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고품질의 반려동물 사료 및 액세서리에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옵션에 이르기까지 저희 플랫폼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신의 가치에 맞는 항목을 발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브랜드를 홍보함으로써 저희 회사는 동물 복지를 우선시하는 기업을 지원하면서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관리 관행을 장려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반려동물은 이제 가축이 아닌 새로운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는 반려동물 종합 플랫폼을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찾는 것은 물론 내 반려동물을 자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드라마와 K-팝 등의 영향으로 유럽에서도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패션 브랜드들이 유럽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한국 패션과 유럽 시장을 연결해주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중개 플랫폼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챙겨보고 불고기, 김치 등 한국 음식이나 뷰티용품을 공유한다는데요. 게다가 한국 아이돌에 열광하며 그들의 춤과 노래를 따라하는 외국인들이 낯설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키워가는 한류 흐름 속에서 최근 K-패션의 저력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실력과 개성을 겸비한 폭넓은 디자이너 인재풀과 까다롭고 트렌디한 소비자로 꼽히는 한국인들의 감각적인 패션 취향이 맞물리면서 K-패션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에서는 대한민국을 소재지로 하고 있는 의류 쇼핑몰과 프랑스 및 유럽 시장의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선보였다는데요. 프랑스 및 유럽으로 진출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중개 플랫폼 회사로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2022년 예비창업 패키지에 선정되어 협약평가 결과 우수를 받았습니다. 서울의 본사, 프랑스 파리의 현지 법인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현재 프랑스 현지인들이 대한민국 패션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곧 전용 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유럽에는 한국 패션 의류를 취급하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이 드문 편으로 유럽 현지인들이 한국 의류를 구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데요. 이곳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한국 패션 의류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단순한 해외 직구가 아닌 현지 파리 법인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점한 제품들을 프랑스 현지 창고로 적재한 후 현지 택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시스템이라는데요. 프랑스에는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패션 플랫폼 같은 온라인 커머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서 특정 브랜드의 의류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의류 온라인 커머스 또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직접 많은 브랜드를 방문하지 않고서는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패션을 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플랫폼은 종합적인 패션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 디자인의 다양한 옷을 소비자들에게 동시에 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품질의 K-패션을 프랑스 현지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쓴 이곳. 최근 대한민국 우수기업 대상 시상식에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중개 플랫폼 부문 우수 스타트업 대상과 대한민국 혁신기업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파리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가했다는데요. 메인 무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프랑스 관람객에게 대한민국의 대중적인 패션을 선보이며 한국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아직 프랑스 및 유럽에서는 한국의 대중적인 패션이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하기에 앞서 현지인들에게 직접 한국 패션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한국 화장품과 음식에 이어서 우리의 의류도 K-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중개 플랫폼을 통해 프랑스 현지인들이 대한민국의 패션 의류를 쉽게 구매할 수 있길 바랍니다. 라호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프랑스 및 유럽에 자주 방문을 했었는데요.
대한민국과 너무나 다른 생활 양식과 문화 차이 때문에 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사업화하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아 창업하게 됐습니다. K-패션 대중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현지 의류 기업들은 대한민국 패션을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K-패션을 구매를 원하는 많은 프랑스 소비자들이 불편하고 오래 걸리는 해외 직구 또는 대한민국 패션인지 의심스러운 제품들을 중국 기업들을 통해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서만 생산되는 의류들을 선별하고 실제 서울에서 트렌디하고 유행하는 패션을 프랑스 및 유럽 시장에 선보이기 때문에 진짜 K-패션을 현지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커머스 기능만 현지 기업들의 온라인 웹 서비스를 넘어선 소비자와 광고비를 공유하는 콘텐츠 생성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단순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저희 플랫폼에서 구매한 옷들을 각자 스타일링하고 타인과 경쟁하며 패션 콘텐츠를 생성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의 지향점은 보편적인 대한민국 문화와 가치를 해외 현지에 도입하여 현지인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만족시켜 대한민국의 제품과 서비스의 우수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패션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의 의식주 전반적인 분야를 집중 공략 및 다각화하여 라이프 스타일, 화장품,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대한민국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프랑스 및 유럽에 판매하고 중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유럽 현지인, 앱 개발자, 패션 디자이너 등 인재들을 채용하여 최대한 빠르게 프랑스 시장을 발판으로 EU 국가 전체 시장에 저희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대중화시킬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가 바로 탕후루라고 합니다.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에 달콤한 과일 맛을 느낄 수 있어 찾는 사람이 많고 탕후루를 파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탕후루 창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즘에는 밥배 따로, 디저트배 따로 있다는 말이 공식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탕후루, 케이크 등 다양한 후식을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디저트가 넘쳐나는 시대인데요.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의 식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디저트도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또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디저트는 작은 예술이라고도 표현할 만큼 디자인과 모양이 무궁무진해서 먹는 재미는 물론 보는 재미도 있다는데요. 게다가 디저트 수요가 늘면서 디저트 관련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예비 창업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위치한 한 매장. 이곳에서는 독특한 맛과 비주얼로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를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김정숙 점주는 어떻게 해서 탕후루 창업을 하게 되었을까요? 집에서 아이들이랑 탕후루를 만들어 보다가 뭐 냄비도 타고 시럽도 이상하게 되고 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이런 창업도 있네 라고 그렇게 알아보면서 전수라는 부분이 있길래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사장님이랑 좀 많이 대화도 많이 해보고 저자분으로 창업을 하게 됐어요. 10대, 20대를 겨냥한 아기자기하면서 감성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진 이곳. 영롱한 빛깔의 과일 사탕인 탕후루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탕후루는 본래 중국 화북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간식으로 중국에서는 산사나무 열매를 막대에 꽂아 만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딸기, 샤인머스켓, 귤 등 다양한 종류의 과일로 탕후루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탕후루가 창업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탕후루가 중국에서 시작하여 한국에 전파된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탕후루 가공 기술이 한국에 전파되어 한국에서 탕후루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가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맛이 없는 냉동 탕후루의 과일에 설탕 코팅을 입혀 판매하는 단계라 지금처럼 주목받지 못하다가 냉동 과일이 아닌 생과일에 설탕 코팅을 입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변화된 시도를 거치면서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시장에서 탕후루 아이템이 주목을 받으면서 탕후루 매장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김정숙 점주는 탕후루 창업 컨설팅을 운영하는 심영수 대표를 만난 뒤 자신 있게 탕후루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예비 점주님 같은 경우에는 탕후루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이제 프랜차이저 같은 경우는 끼고 이제 비용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리스크를 안고 보통 시작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요. 하지만 이제 그 리스크를 줄이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많은 점주들이 이제 같이 가성비 쪽으로 이제 공감을 하십니다. 보시고 그에 관련된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그다음 경영적인 부분만 이렇게 자기가 터득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리스크를 안지 않고 불경기 시대에 안지 않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도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매끈한 색감과 바삭한 식감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을 줄 서게 하는 탕후루.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딸기와 귤 등 각종 과일 재료를 손질합니다. 그리고 물과 설탕을 황금 비율로 배합한 뒤 열을 가해주는데요. 이때 온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설탕 코팅의 식감이 알맞게 되었는지 체크한 후 완성된 시럽을 준비해둔 과일 꼬치 위에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속 냉각을 통해 코팅 입자를 완성시킨 후 건조한 다음 냉동 쇼케이스에 보관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는데요. 지금처럼 저를 통해서 탕후루 창업 컨설팅을 받고 전국에서 탕후루 가게를 오픈하는 창업 점주님들이 불황 속에서도 고객들에게 많은 만족을 줘서 큰 매출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탕후루가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는 중국의 탕후루 기술을 연마하여 창업을 하는 분들에게 전파해 줄 계획이고요. 더 나아가 한국에서 중국보다 더욱더 기술이 뛰어난 K-탕후루의 문화와 자랑거리가 생기게 하는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달콤 바삭한 식감으로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탕후루. 만약 탕후루 창업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탕후루 창업 컨설팅 전문가를 통해 탕후루 기술부터 경영 노하우까지 전수받은 후 창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눈은 사람의 얼굴에서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 부위로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눈 크기나 모양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눈 성형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눈 성형 중에서도 눈매 교정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메이크업을 할 때 사람의 인상을 가장 크게 달라 보일 수 있게 하는 부위가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화장법에 따라 눈매가 고혹적이게 혹은 청순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눈은 감정이 잘 드러나는 부위라는 점에서 우리는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첫 이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평소 눈의 모양과 크기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형외과를 방문하고 있다는데요. 이렇듯 눈 성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쌍꺼풀 수술은 흔히 매몰, 자연입착이라고 부르는 비절개 방식을 쓸 수도 있고 두툼한 부분을 줄이거나 늘어진 부분을 절제하기 위해 절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쌍꺼풀을 만드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처짐을 해소하는 것이 주가 될 때는 상안검 성형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눈을 크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눈매 교정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지방 제거술, 눈꺼풀을 뒷부분에 처짐을 올려주는 알륜근 현수법 등이 가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안쪽 구석과 바깥쪽 구석인 눈꼬리 부분의 트임 수술도 있고 밑 눈꺼풀까지 생각하면 하안검 성형술, 눈밑 지방제 배치, 밑트임 등도 눈 성형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과거 큰 눈과 짙은 쌍꺼풀을 희망해 성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눈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기반으로 눈의 전체적인 모양과 라인 등 개개인에게 자칫 예민할 수 있는 요소까지 고려해 수술을 결정한다는데요. 그중 눈매 교정술은 눈을 또렷하게 뜨도록 만들어 눈매가 시원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눈 성형 수술이라고 합니다. 눈 뜨는 힘이 부족하거나 피부가 처졌을 때
적절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눈썹을 올리는 등의 행동으로 이를 보완하려 하게 됩니다. 이를 보상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상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눈을 떴을 때 눈꺼풀을 들어 올려 피부 처짐을 해결해주면 비로소 눈 뜨는 힘이 적정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검은 눈동자가 80에서 90% 노출되지 않는다면 저는 눈매 교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눈매 교정술은 크게 절개와 비절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안검하수의 기능적 문제 개선에 더 집중해 유지기간이 긴 편에 속하는 절개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데요. 최근에는 비교적 흉터가 적고 부기에 대한 부담이 적어 수술 이후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한 비절개 방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눈꺼풀의 두께가 상이하고 지방과 근육의 양, 피부 처짐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선호되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눈 구조와 개선점, 디자인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인상을 좋게 만들고 예뻐지려고 수술을 받았는데 과교정이 되면 부리부리한 안 좋은 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눈매 교정이 부족한 저교정도 문제지만 과교정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눈매 교정이 과도하게 되면 수술 후 눈꺼풀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토환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눈 건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주에서 수개월 뒤에 저절로 좋아지지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눈 크기나 모양에 대한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눈 성형을 고려한다면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눈 성형 수술을 받길 바랍니다. 이신철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매 교정술에 적합한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눈꺼풀은 빨리 자라는 장기라서 의학적으로 꽤 어린 나이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가치관이 어느 정도 정립된 이후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눈매 교정술과 쌍꺼풀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기본적으로 눈매 교정술은 쌍꺼풀 수술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꺼풀 수술로 처진 피부를 해결하고 눈매 교정으로 약한 근육을 잡아주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을 하면 눈 뜨는 힘이 좋아지는 만큼 눈꺼풀이 접혀 들어가 원치 않는 주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같이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인 눈 성형과 마찬가지로 2, 3일간 얼음찜질로 부기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온찜질과 산책을 하는 것이 좋고요. 간혹 눈을 크게 뜨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최종적인 눈 크기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기가 빠지면서 눈매 교정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빠르고 느림의 개인차가 있을지언정 수술 시에 라인을 어떻게 잡고 눈매 교정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눈매 교정술을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간혹 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이 마음에 안 들어요, 눈매 교정이 덜 된 것 같아요 하며 재수술을 위해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형수술은 마법 지팡이로 순식간에 바꿔줄 수 있는 마법과 같은 것이 아니어서 회복기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고 수술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최근 국내에 불어닥친 경기 침체와 더불어 최저임금 및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영업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지만 개인적인 경험 부족이나 소비 위축, 경쟁 심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국내 자영업 5년 생존율은 20% 안팎으로 낮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침체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서울에 위치한 한 기관. 이곳은 서울 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 증진 기여를 위해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라는데요. 저희 기관은 1999년 6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신용보증조합으로 설립된 후 2000년 3월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시행되면서 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설립 이래 총 35조 5천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였으며 보증잔액 약 30만 개 업체에 10조 5천억 원을 보유한 서울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 지역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고유 업무인 신용보증과 장기 저리의 정책 자금을 동시 지원하는 금융 업무에 한하지 않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상권지원사업과 같은 비금융 경영지원 업무까지 주요 사업으로 확장하여 서울시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서비스 혁신을 통한 디지털 플랫폼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모바일 앱을 개발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경영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스톱 보증 신청 모바일 앱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보증 신청을 하기 위해 고객이 재단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보증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 수집을 통해 고객이 제출할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고 전자서명과 본인 인증을 통한 전자약정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 창업자와 같이 대면 상담이 필요하거나 대면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을 위한 상담 예약 서비스도 모바일 앱을 통해 쉽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보증 신청 이용 대상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단독 대표 개인 사업자이며 기업별 지원 한도는 기존 보증 이용 여부와 차입 현황, 신용 점수를 반영한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산출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앱에 보증 신청뿐 아니라 기한 연장, 자동 심사, 분할 상환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 도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게시판과 같은 고객 지원 창구 운영과 더불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한 사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창업에서부터 성장, 성숙기를 거쳐 재도전기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의 생애 주기를 단계별로 나누어 맞춤형 종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창업기에는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1:1 창업 컨설팅은 물론 체계적인 이론 및 실습 교육을 거쳐 준비된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 성숙기에는 경영 전반을 점검하여 전문가의 진단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오픈마켓, 배달앱 활용 등 중장년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도, 매출액 등 금융 빅데이터를 통해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도 올해 새롭게 추진 중입니다. 재도전기에는 실패를 경험한 소상공인에게 재기 교육과 컨설팅, 자금 지원 등 재도약을 돕는 프로젝트와 경영 악화로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에게 폐업 진단, 사업 정리 컨설팅, 폐업 비용 등 안전한 폐업과 성공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지역 상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단위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재단에서는 개별 업체뿐 아니라 상권 단위까지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로컬 콘텐츠로 잠재력 있는 상권을 제2의 연남동, 연희동과 같은 매력적인 상권으로 변화시키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과 더불어 소외된 소규모 상권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을 통해 상권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도 지원합니다. 또한 상권 내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상인들이 직접 상권의 브랜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는데요.
창업 준비부터 자금 지원, 업종 전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 미소 지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최근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가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끄기 어렵다는 건데요. 다른 가운데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에 뛰어난 적응성을 지닌 소화 장비를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환경보호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시장에서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기차 보급이 확산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사고도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기차의 동력원은 액상 상태인 리튬이온 배터리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특성상 열 폭주와 재발화 위험이 커 일반 화재 대비 화재 진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반 소화기로는 전기차 하부에 있는 배터리팩에 소화액을 뿌리기조차 어려워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적응성이 뛰어난 소화약제를 개발해 업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직접 화재의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친환경 침륜 소화약제 및 방염제 기술을 보유한 소방 관련 전문 회사입니다. 본사는 모든 국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안전한 간이 소화기를 연구 개발하여 출시하였으며 현재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진화에 적응성이 우수한 소화약제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국내 소방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소화기는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을 열폭주시킨 후 화재 진압 테스트를 20회 이상 실시하며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한 침윤 소화약제가 들어간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장치라고 하는데요. 약제 분쇄 시간은 2분 45초 만에 완전 진압했습니다. 또한 3분이 지난 후에도 재발화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56개의 원통형 리튬 배터리 모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제 분사 시간은 1분 18초 만에 완전 진압했습니다. 또한 3분이 지난 후에도 재발화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재 진압 시 방사 거리는 2에서 4m의 거리에서 안전하게 초기 진압을 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냉각과 질식 효과가 뛰어난 편이며 친환경적인 원료를 사용해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데요. 침윤 소화약제는 액상 형태로 조성돼 있어 물이나 흙에도 잘 분해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제품에 관해 국제 발명 전시회에서 금상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을 받았으며 현재 국내 및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라는데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전기차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그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장치로 전기차 화재 사고를 빠르게 진압해 인명피해를 줄이길 바랍니다. 황인천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를 선보인 이유가 뭘까요? 네, 최근에 전기차가 시중에 많이 보급되면서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안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차량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9만 9,855대에 이릅니다. 이처럼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전기차 화재 건수도 작년 기준으로 44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의 ESS 및 UPS 시스템 화재는 인적, 물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약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특허를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현재는 국내 및 미국 특허를 완료하였으며 일본과 유럽 시장을 겨냥하여서 제품 수출을 위해서 해외 인증을 비롯하여 해외 특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 침륜 소화 약제와 소화 장치는 다양한 전기차 충전소와 관공서, 그리고 은행, 병원, 그리고 펫배터리 보관소 등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 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영업을 하며 다수의 공급 계약서를 체결하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간이 소화 용구의 경우에는 작년에 조달청 혁신 제품에 등록되어서 시범 구매로 소방서 3곳과 관공서 2곳에 납품을 하였으며 그 외에 다수의 정부 기관에 지자체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또한 후속 제품으로는 방염제와 산불 진화용 약제를 개발하면서 생활화학 제품을 다양하게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해서 2차 전지가 적용되는 제품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전기차 화재는 초기 화재 진화도 어렵고 그리고 열폭주가 진행되면 더 어렵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더 어려운 이유는 배터리 화점에 소화약제가 침투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에 전기차는 생산 설계부터 초기 화재 진압에 용이하도록 구조를 일부 개선할 수 있다면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을 느낀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같은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혈관 질환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적인 혈관 질환 중에 하나인 하지정맥 부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무게의 약 8%를 차지하는 혈액. 인체를 순환하면서 영양분 공급과 노폐물 배출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각종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에도 지장을 안겨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혈관 질환의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이라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혈관 질환 중 하나로는 하지정맥 부전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정맥의 경우 심장을 향해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혈류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혈류가 중력을 거슬러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혈류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판막이라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등의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정맥 혈관 안에 판막이 고장나는 경우 혈액이 중력을 따라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역류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의 정맥이 역류하는 상태를 하지정맥 부전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 부전이 의심된다면 병의원에 내원해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데요. 우선 하지정맥 부전 증상 기록지에 자신의 증상을 체크한 뒤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후 혈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혈관 초음파 기기는 혈관 내에서 흐르는 방향을 측정해 혈류의 방향을 진단하여 병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장비로 정맥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서 있는 자세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정맥 검사 결과가 병원마다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로는 혈관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혈관의 상태를 체크하기 때문에 검사할 때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서 있는 상태가 아닌 누운 상태로 검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검사를 위해서 보조자가 도와주어야지 좀 더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한데 보조자가 없이 혼자 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정맥 부전을 치료하고자 할 때 수술만 정답인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레이저, 고주파 같은 시술적 요법이나 주사요법으로도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특히 작은 정맥들만 고장이 나 있는 경우 수술이나 시술까지 필요하지 않고 혈관 안에 경화제를 주입해 그 혈관을 굳혀서 증상을 막을 수 있는 혈관경화 주사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정맥 부전의 치료 원칙은 판막이 고장나서 역류가 발생한 정맥 혈관을 막거나 제거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정맥의 판막을 수리해 줄 수 있으면 훨씬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수리가 어렵고 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견고하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장난 혈관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 번 발생하면 저절로 낫기 힘든 하지정맥 부전. 이제는 하지정맥 부전 증상이 의심되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가 검진을 받은 후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황유화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정맥부전을 방치하면 어떤 증상이 생깁니까? 대부분의 병들이 병을 방치하는 경우에 병이 진행하거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부전 역시 그와 같은데요. 하지정맥부전을 방치하는 경우 대부분 표재정맥부전을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들이 제대로 된 시기에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신부정맥의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부정맥부전의 경우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를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의 증상이 100%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지정맥부전이 진행되는 경우 외관상 바깥쪽으로 혈관이 튀어나오고 이것들이 오래되면 다리에 색소가 침착이 되고 또 다리 전체가 붓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정맥성 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맥성 궤양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겨서 매우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부전이 신부정맥부전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이것들이 혈류가 다리에 오랫동안 저류되면 혈전이 안쪽에 생기게 되고요. 이 혈전이 폐동맥을 따라서 날아가는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후에 재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많은 환자분들께서 어차피 재발하기 때문에 치료해봤자 필요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진단을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치료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혈관에서의 재발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부정맥과 표재정맥이 유입하는 부분의 혈관의 일부가 치료되지 않고 남는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부수혈관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재발하는 가장 많은 원인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잘 진단받고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는 하지정맥부전 전문 클리닉을 통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부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서 있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하지정맥부전에 가장 안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상황을 피하고 내가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된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제자리 걸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뒤꿈치를 이렇게 올리는 등의 운동을 통해서 종아리를 수축시켜서 혈액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것이 좋고요. 이런 상황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면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항상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세금 문제이고 그래서 세무 컨설팅을 받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최재혁 세무사와 함께 세무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요 업무를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다 다루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원천세라던가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4대 보험 등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이제 전환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법인이라고 하면은 되게 막연하게 어려울 것 같고 복잡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옆에서 잘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법인 사업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던가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사업자의 세금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직원을 채용하셨다고 한다면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와 4대 보험은 매달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부가치세 경우에는 개인은 1월과 7월에, 법인은 1월과 4월, 7월, 10월에, 그리고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5월 달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3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스타트업 사업자를 위한 절세 팁이 있을까요? 주로 스타트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많으신데요. 청년이라고 한다면 만 34세 이하이신 분들을 말합니다. 청년 창업 가면 제도를 꼭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가면 제도라는 것은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50%와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5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00%의 감면이 가능하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시기 전에 꼭 세무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수도권 내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하실지, 수도권 외에서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하실지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한 명을 채용하셨다라고 한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굉장히 유리한데요. 직원 한 명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 직원이 청년이라고 한다면 직원 한 명당 1,450만 원, 청년이 아니라고 한다면 850만 원을 공제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꼭 적용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나 법인 전환 시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먼저 법인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법인 설립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가 전문적으로 하진 않고 법무사님께서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는데요. 저희는 협업하고 계신 법무사님께서 법인 등기를 설립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법인 등기를 내실 때 주소지가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지가 다르다면 추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사업자 등록증 처리가 반려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법인 대표님께서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법인 등기를 발급하신 후에 그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을 법인으로 변경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세무조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랑 저희가 세금 신고한 자료가 맞지를 않아서 이게 세무조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국세청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더라면 그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 국세청이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수가 있었더라면 그 실수를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두루뭉실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세무사님한테 모든 정보를 다 말씀을 드려서 상담을 잘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거겠죠. 세금 신고를 함에 있어서 세무사님과의 잦은 미팅과 회의를 통해서 세무조사를 선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무사를 선임할 때 어떤 점을 알아두는 게 좋을까요? 세무사님이 제공하시는 기장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단순히 세금을 입력하고 숫자를 입력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 대표자한테 적합한 절세 전략을 제공하는 게 저는 세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님을 잘 만나보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다 보면은 이 매출과 매입을 함에 있어서 세무사 사무실이라던가 아니면 담당자가 그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불가능하게 되면 세금 신고를 잘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무사님이라던가 세무 담당자를 사전에 미리 만나서 미팅을 진행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세무사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사람 한 사람 진심과 이제 공감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천 명의 고객들을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제가 만나는 고객들은 사업이 다 번창하고 사업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직설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에는 대표님의 매출액이라든가 이익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아마 대표님의 피가 통하지 않는 제3자 중에 대표님의 성장을 바라는 유일한 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철 햇빛 차단을 위해서 야구 모자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자는 머리카락과 두피와 직접 닿는 만큼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야구 모자 세탁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샴푸 품물에 20분 정도 담가서 때를 불려준 후에 손빨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마와 직접 닿는 부위는 안 쓰는 칫솔을 이용해서 얼룩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른 수건을 이용해서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해 주고요. 말릴 때는 모자 내부에 신문지를 넣어서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